행사에 앞서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고 지역의 유망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테크노파크는 주관기관으로서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 관리와 그다음에 상용화 지원,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광진기업과 참여기업 디파이는 인공지능 기반 유해조수 퇴치 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연일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간 결과로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멀리서 전문가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농경지 유해조수 관리 기술 연구 동향에 대해서 국립원해특작과학원의 송장훈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송장훈입니다. 내용은 20분에 걸쳐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해 조류하고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유해 조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조류인데 유해 조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적이라든가 생물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균형을 잡는 작업인데 사실은 매를 이용한 맹금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것은 일부 시험적인 단계에서 하지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작은 맹금류가 가원 주변에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인공 소상을 하나만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종적인 방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 관리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땅을 짚지 않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이동을 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서식지 관리가 참 편리한데 우리나라는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산야가 너무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서식지 관리가 좀 유효한 방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외국에서도 그러고 국내에서도 그러고 네트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종 밀도하고 관련돼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로 농경지에서 보호 전략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보가 이렇게 서로 공개가 되고 그런 위험 수준에 맞게끔 관리가 같이 이렇게 맞잡고 들어가는 그래서 밀도가 높으니까 피해가 많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관리 차원에서 좀 더 강한 액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밀도는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적정 밀도는 현재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엽사들한테 모든 걸 맡겼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집약적으로 효과적으로 깊이에 하든지 밀도를 줄이든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이 모니터링 밀도를 조절하곤 하는 방법의 근거가 되는 이 모니터링에서 그게 근거를 찾아야 되고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관리 방법도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의사결정 관리 그 과정이 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쫓는자들인데 사실은 이동성 처세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전부 다 고정적으로 텃세화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쫓는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밀도 조절을 미리 하고 나서 위험도를 좀 줄이고 나서 싫어하는 환경으로 자꾸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재를 쓰는 것이 우리가 그 조류 관리 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조류 방법에 있어서 과수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장 만족하는 방법이 바로 밀도를 조절하고 나서 쫓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만족도가 제일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쫓는 자재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공감각적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각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주로 나오는 시간에 그리고 장소를 바꿔가지고 피해가 있기 전에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도 조절은 지금까지 총기를 가지고 했는데 조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조류에 대해서는 트랩으로 전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총기하고 트랩으로.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기피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MA라 해가지고 이게 가장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또 다른 것이 되고 있는데 지금 MA 같은 경우는 이동성 철새에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지금 5가지를 지금 유해 조류를 이제 했는데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여기 과수라든가 그런 쪽에는 열이 이렇게 직박구리, 물가치, 까치, 어치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꿩이나 비둘기, 맷비둘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이제 했던 것은 제가 주로 연구를 했던 것은 피해 방지를 한 것은 과수원에서 물가치, 까치, 직박구리 순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저기 경희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도심지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새끼의 건강지수라고 합니다. 여기 새끼의 건강지수는 결국은 앞으로의 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마다 이렇게 변동이 이제 이렇게 저기 변화가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되고 있어서 도심지에 있어서는 어쨌든 변화의 폭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어느 정도 좀 패턴이 약간 줄어들고 그 이소 성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체가 돼가지고 날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둥지를 벗어나는. 이게 밀도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이걸 보게 되면 지금 그 환경부에서 센서싱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까치 같은 경우. 그래서 환경에 있어 가지고는 까치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틀리게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좀 생존이 좀 어려운 환경이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과수원에서 특히 또 농경지에서 우리가 기피제를 쓰든지 관리 방안으로서 어떤 것이 돼야 되면 어떤 것을 우리 타겟으로 해서 기피제를 써야 되고 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제 까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까치하고 직박구리 그리고 까마귀 종류, 비둘기 종류가 앞으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쓰는 것이 지금 농가에 가보면 이게 저렴하고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렴하고 가장 쓰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고 농가가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쓰고 있는데 외국에 가시면 전반적으로 그 음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비벼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디스트레스 스코어 해서 위험을 당했을 때 조류가 특정 조류가 내는 소리들을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틀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 포획인데 이제 이것은 간단히 제가 설명하게 되면
봄철에 까치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까치를 하는데 총